안녕하십니까? NS14 레이싱 가이드 경기 수역 분석과 바람의 전략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형을 읽고 바람을 예측하는 중요한 기술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사전 분석부터 실전 전승까지 여러분이 경주에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실용적인 전략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해안선 곳, 마니꾸와 같은 지형이 바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위험구역, 속도 저하 구역, 역풍화류 구역, 그리고 전술적 이득과 최적의 리프트를 얻을 수 있는 가속 경로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글 어스를 활용한 사전 분석의 중요성입니다. 경주에 앞서 경기장의 지형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첫째, 경기장 평면도 즉 플랜뷰를 다운로드하여 바람을 막거나 가속시키는 높은 지형을 미리 파악하십시오. 둘째, 해류 예측입니다. 해류는 주로 수심이 깊은 곳을 따라 흐르므로 얕은 곳보다는 깊은 수로 디버터 채널을 찾아 해류의 흐름을 예측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의 길을 미리 그려보는 것입니다. 예상 풍향에 맞춰 지형이 바람을 어떻게 굴절시킬지 미리 선을 그려보면서 전체적인 바람의 패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형과 바람의 핵심적인 상호작용입니다. 육지는 바람의 속도와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첫째, 압축 즉 컴프레션입니다. 바람이 해안선과 평행하게 불거나 비스듬히 닿을 때 바람이 압축되어 유속이 빨라집니다. 이 구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할 대상입니다. 둘째, 이완 즉 디컴프레션입니다. 육지가 바람을 막아서는 반대편 구역은 바람이 약해지는 데드존이 됩니다. 이곳은 우리가 최대한 회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레이스 전에 압축 구간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4가지 거스트 유형 식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거스트가 똑같지 않습니다. 거스트의 모양을 식별하면 여러분의 전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블록 거스트, 펜 거스트, 정체 거스트, 그리고 스탑앤고 거스트 이렇게 4가지 주요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각 유형별 특징과 그에 따른 최적의 전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블록 거스트입니다. 특징은 수면 위를 이동하는 거대한 직사각형 형태의 바람이라는 점입니다. 이 거스트의 앞쪽 가장자리의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불고 내부의 바람은 거스트의 진행 방향과 90도 각도로 불게 됩니다. 전술은 매우 간단합니다. 거스트 안으로 진입하십시오. 일단 진입한 후에는 그 안에서 가장 유리한 택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스트의 진행 방향을 파악하고 그 안으로 전략적으로 진입하여 내부 바람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펜 거스트입니다. 이 거스트는 높은 산, 예를 들어 캔버라의 블랙 마운틴과 같은 곳에서 수직으로 떨어져 수면에서 부채꼴로 퍼지는 불안정한 공기 흐름에 의해 형성됩니다. 앞쪽 가장자리가 둥글게 말려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술은 중앙을 피하고 양쪽 가장자리를 공략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중앙은 바람만 쐴 뿐 방향 이득이 없어 리프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장자리는 리프트를 제공하여 배를 풍상으로 올려주는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인 정체 거스트는 해안선 근처에서 발생합니다. 형성 원리는 마찰로 인해 육지 근처의 바람이 느려지면서 코리올리 효과, 즉 전향력에 의해 우측으로 휘는 현상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해안선 평행풍과 합쳐지는 고정된 압축 구간이 생성됩니다. 많은 선수들이 이 압축 구간에 닿자마자 택을 하여 튕겨져 나가는 실수를 범하는데요. 전술은 거스트가 움직이지 않음을 인지하고 거스트를 가로질러 최대한 오래 머문 뒤에 택을 하는 것입니다. 정체 거스트의 또 다른 유형은 고지나 포인트 주변에서 발생합니다. 곧 끝부분에서 바람이 갈 곳을 잃고 압축되며 뒤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이 경우 전술은 포인트 뒤쪽 50m 지점을 목표로 진입하여 리프트를 타는 것입니다. 이렇게 리프트를 타고 자연스럽게 압축 구간으로 진입한 후 다시 택을 하여 압축된 강한 바람을 이용하여 빠르게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실행합니다. 이는 포인트를 지나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스탑앤고입니다. 이 거스트는 장애물 뒤에 데드존이 영구적이지 않고 주기적으로 바람이 불었다가 멈추는 사이클을 반복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는 손목시계를 활용하여 주기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술은 고 주기에는 과감하게 코너를 안쪽으로 파고들어 리스크를 감수하는 반면 스탑 주기에는 외곽으로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주기를 잘 파악하여 위험을 관리하고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다음은 전술의 우선순위 즉 하이어라키 오브 택틱스입니다. 복잡한 상황에서는 단순한 원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순위는 프레셔 즉 바람의 세기입니다. 10번 중 9번은 단순히 바람이 강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예외적으로 해류가 극심하여 이를 피하거나 이용해야 할 때만 해류를 1순위로 두십시오.
마지막으로 시프트 즉 바람의 방향 변화는 프레셔보다 하위 순위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보시는 피라미드처럼 프레셔가 가장 위에 있으며 해류와 시프트가 그 뒤를 따릅니다. 함대 관리 원칙 빅터의 법칙입니다. 주변 배들이 신경 쓰일 때 따르는 3단계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함대 즉 플리트입니다. 경쟁자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먼저 파악하십시오. 두 번째 원칙은 바람 윈드입니다. 함대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바람을 살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거리 디스턴스입니다. 경쟁자와의 간격 즉 레버리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리와 리스크 관리입니다. 나와 상대방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바람의 변화가 순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이것은 곧 거리가 리스크와 직결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거리를 좁혀 변수를 차단하는 전략을 사용하십시오. 이것을 지키기 스테이 클로스라고 합니다. 반대로 추월해야 하는 역전하기 루징 상황이라면 거리를 벌려 세퍼레이트하여 바람의 변화가 순위를 뒤집을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낮은 리스크는 거리를 가깝게, 높은 리스크는 거리를 벌려 기회를 모색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스 당일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지도 분석을 완료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구글 어스로 예상 압축 지점들을 미리 확인했습니까? 둘째, 거스트 식별입니다. 오늘 경기장의 거스트는 블록, 펜, 정체, 스탑, 앵고 중 어떤 모양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셋째, 우선순위입니다. 해류가 강한 상황입니까? 아니라면 무조건 프레셔를 쫓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포지셔닝입니다. 경쟁자와의 거리를 방어 또는 공격이라는 목적에 맞게 조절하고 있습니까?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여러분의 레이스 준비를 완벽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